방금 영상 하나 보셨는데요. 되게 멋있죠? 이게 2016년 영국 런던에 지은 세계 최대 규모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이름은 더 컬렉티브 올드 오크인데 이게 20대에서 30대 학생, 뭐 직장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공유 사무실이나 스파, 영화관 막 이런 곳도 있어서 대기 수요가 항상 차 있는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근데 국내에도 이런 코리빙 하우스가 막 등장하고 있어요.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맹그로브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 단계기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좀 커지면 한국판 올드오크 이런 거 좀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돈 버는 퇴근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코리빙 서비스 플랫폼 동거동락 운영하시는 원패밀리의 정원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정 대표님은 이제 땅짓고가 3월 25일 코리빙 하우스 개발 실전 스쿨 5기 과정 개강하는데요. 여기서 마케팅이랑 운영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동거동락을 운영하고 있는 정원준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리빙 하우스가 국내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뭐 사실 소형주택을 가지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얘기를 할 텐데 이 소형주택 주거 서비스 중에서 좀 잘 된 국내 사례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동거동락이 제일 잘 된 사례이고요. 이게 7, 8년 정도 전부터 쉐어하우스 이런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운영사들이 생겨났고 사실 코로나 때 그 좀 많은 운영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남은 될 게 것 같고요. 동거동락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동거동락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뭐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특이한 뭐 서비스가 있다든지 커뮤니티 시설도 사실 유명하잖아요. 공유주택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 코리빙이나 쉐어하우스 같은 주거 형태는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 처음 잘 만들어도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되게 시설들이 망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새로운 입주자들, 그러니까 처음 받았을 때 입주자분들이 나가실 때 새로운 분들을 모집할 때 이제 조금 더 수월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관리가 편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면 뭐 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홍보, 중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경 쓸 부분들이 없어지시고 그 입주해도 결국 민원이라든지 시설이 고장났을 때 대응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모든 업무들을 하고 A 있습니다. to G를 다 해주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공실이 나면 이제 임차인 모집도 해주고 뭐 어디가 고장났어요 하면 가셔서 수리도 해주시고 네, 이런 것들. 맞습니다. 진짜 걱정할 게 없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임대인분들이 결국 수익률과 그런 임대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 보답으로 이제 임대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고요. 네,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저희도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새 그 1인 가구들 그럼 주거 트렌드가 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 좀 선호를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를 찾는 고객분들은 조금 안전한 부분들을 좀 선호해서 저희를 찾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결국 1인 가구들이 결국 혼자 사는 데 있어서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되게 높아졌는데 되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은 좀 찾기가 어려우세요. 그런 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좀 가성비를 찾고 싶은 분들이 동거동락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찾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자체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모든 지점들의 평면도, 뭐 사진, 언제 입주 가능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 사실 발품 파는 경우가 조금 덜하다. 수고를 덜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에 하루에 트래픽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으로 자체 트래픽에서 저희는 전부 입주 모집을 소화해내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뭐 이거 코리빙 하우스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와요, 보통? 실제 그 수익률은 그 임대인분들이 기대 수익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투자 금액이 얼마이냐를 사실 알아야지만 수익률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이 얼마냐 정도의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사실 부동산 검토했을 때는 8%에서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물건들이 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오피스텔이나 원룸 임대 사업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부가 또 지원해 준다고 해요. 이 코리빙 사업을.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실제 그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대출 같은 것도 어떤 금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운영 관리 어떤 노하우들이 끼게 되면 이 사실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럼 노하우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운영 관리에 이제 임대 수익과 영향 끼치는 건 사실 공실 관리예요. 그래서 공실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이 나지 않으려면 한 번 세팅한 부분들을 얼만큼 유지 관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리소스를 투여하는 방법밖에 없다. 리소스를 투여한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만큼 자주 방문하고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왔던 경험으로는 한 개 지점으로는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이 효율을 잡으려면 규모가 크지 않으면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대신해 주셔서 그럼 효율이 생기는 네네.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희의 역량을 활용을 하시는 거고,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은 어떤 몇 명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느냐에 조금 직접적인 수익률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실이 나는 순간부터 이제 수익률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0명 중에 10명의 규모에서 한 명만 공실, 한 실만 빠지더라도 수익률에 엄청 큰 타격을. 10분의 1이 네, 빠져버리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사실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키기에는 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잘 해야지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대학가에서 이렇게 코리빙 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게 좀 그런 유리한 입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코리빙이나 쉐어하우스 찾는 이런 1인 가구들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주 근접한 지점들을 선호하고, 이게 대학생들은 대학가, 그리고 직장인들은 역세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도 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의 지점 곳들을 조금 추천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뭐 최소 조건들이 있나요? 이 코리빙 하우스 내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땅을 얼마 규모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최소 조건들이 있나요? 최소 조건들은 결국 사람이 살 수 있으면 모든 곳에서 운영이 가능한 게 되게 좋은 장점이고요. 실질적으로 구옥들도 리모델링을 적절한 가격으로 진행이 된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노후한 건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좀 코리빙 하우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저희 실예로 구옥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구옥들은 방 크기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방들을 조금 더 쪼개서 방 2개로 만들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된 사례도 있고요. 제일 잘 된 사례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뭐 개조해서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서라든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되게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축할 때부터 방수를 어떻게 구획해서 잘 뽑아낼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향인 것 같고요. 이제 구옥을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 명이 살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축과 리모델링 형태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구옥 신축은 뭐 당연히 처음부터 고려를 하고 들어갈 거고 구옥 중에서 그럼 그렇게 잘 개발한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 30호점 역삼역 지점은 그 3개층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의 한 세대인데요. 실제 여기에 반지층과 1층, 2층에 9명 정도 사는, 아홉 네, 가구가 9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옥의 월세 수익을 받기 되게 어려운 형태의 주거지를 저희가 극대화시켜서 되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 잘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계신 네, 네. 거예요. 그러면 그 동거동락이 하는 이런 소규모 코리빙 하우스는 어떤 분들이 투자할 때 조금 더 유리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지로서 적합한 부동산을 만들 수 있거나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적합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역에서 가까운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요가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격, 시세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이게 낮춰지면 어쨌든 수요자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결국 낮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서울에는 어디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가격에서 꼴이 맞춰진다. 그러니까 역에서 조금 멀면 그럼 조금 가격이 떨어질 낮아질 수 거고 있고 가까우면 조금 더 높게 맞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그래서 거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되게 변동성으로 가격이 책정돼요. 아, 가격이요? 네. 그래서 문의가 많은 곳이 방이다, 실이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럼 어쨌든 그래도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높은 유리하다. 임대료를 그런 수익률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하고 이제 자금 이거 기준을 마련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주거용에 맞춘 그런 주택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네. 조금 저렴한 땅을 잘 찾아서 실질적으로 작은 땅이더라도 저희 사례를 보면은 좁은 땅에 사실 잘 지었을 때 수익률이 되게 극대화되는 사례가 좁은 있거든요. 땅이에요? 왜요? 네. 어떻게 극대화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 공용부 공간과 방 개수를 이제 신축할 때부터 잘 구획을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조금 방 사이즈가 작아서 시세보다는 낮은 월세가 되더라도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면 월세가 되게 극대화되는 형태. 좁은 땅이더라도 이게 좀 그런 건축 과정에서 코리빙 하우스에 맞는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 극대화할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서울 시립대 18호점이 되게 작은 땅이에요. 거기는 이제 각 층에 방이 2개고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되는 두 가구가 사는 거예요? 3개 층과 4명이 사는 방이 4개입니다. 세 개 층인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형태도 실제로 그 신축 짓는 과정에서 쉐어하우스 형태를 염두하고 지으셨고 최근에 임대인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돼서 엑시스를 하신 거네요? 네, 엑시스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분도 어쨌든 저희를 승계해서 월세를 또 잘 받는 좋은 사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리빙 하우스 관련해서 이제 뭐 트렌드나 투자자 입장에서 좀 궁금하실 부분들 오늘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